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서는 걸 뒤늦게 알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준 광양만권 경제청과 아파트를 짓는 시행시공사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항만과 배후단지가 보이는 광양 황금지구 일대입니다. 경계가 나뉜 땅 위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황금지구는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6,00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새 아파트에 산다는 기대도 잠시 세계단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직선 2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금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에서도 아파트가 보이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주거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내준 광양경제청과 아파트 시행시공사 광양시까지 어디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를 해주고 조속히 청구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실입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매립장이 계획 당시 6,000제곱미터 규모였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47,000여 제곱미터로 8배가량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사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광양경제청은 폐기물 매립업체가 내놓은 인가 신청서를 일단 반려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와 용량에 대한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저희들이 시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돼 폐기물 처리 규모가 줄면 해당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남도 동부지역 본부장을 기존 3급에서 2급 직제로 상향 승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서 동부지역 본부의 경우 앞으로 2급 본부장이 소속 시행국을 총괄하고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지역 본부 개청을 위해 동부본부로 이동하는 직원의 이주 지원비 등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4개 실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5일간 지역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서 집중 취재합니다. 먼저 오늘은 도심에서 매일 3km가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굣길을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엄마가 초등학생 딸을 깨웁니다. 오전 6시, 초등 3학년 최양이 등교하기 위해 기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최양을 포함해 모두 순천 북초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3.2km, 도보로는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양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보지만 하품은 연신 끊이질 않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새로 들어서려는 아파트가 초등생의 법정 통학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5km, 도보로는 30분 이내. 최양이 사는 아파트는 기준을 2배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눈앞에서 바로 2세대가 지나가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왜 동이는 통학버스가 안 될까 좀 속상해가지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게 될 학교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교 증축 비용이 이에 속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사업자가 이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양은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힘겨운 등굣길을 이어갑니다. 혹여나 넘어질라 최양은 버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최양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서서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돼요. 어른들을 배려해주잖아요. 3.2km, 매일매일 숨막히는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 시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산림 헬기 정비 인력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헬기 정비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 정비 인력은 헬기 한 대당 1.6명으로 해경 5명, 소방청 4명, 육군 3.3명 등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되면서 산림 헬기 정비 인력의 업무량이 급증했다며 헬기 한 대당 2명 이상의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양을 첨단 소재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후 광양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이 수소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진월면 망덕데크 정비사업비 10억 원과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50억 원 등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동천 명품하천과 여자만 해양정원은 순천시가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해수부가 주관하는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가 최근 순천에서 열리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골자로 새로운 지방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정원 박람회 이후를 대비해 박람회 사후 활용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정부 시책은 환경부의 명품하천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동천을 개발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하천인 동천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떠한 염원이라든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요. 여자만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서해 가로림만, 동해 영일만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재부 예타 신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 가로림만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을 넘기고 있고 기재부가 다음 달 가로림만 방문 의사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만은 가로림만, 영일만과는 달리 인프라와 방문객 등 경제성 분석에 긍정적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해 드립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현안 과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시민 1억보 걷기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8일부터 어싱길 맨발 걷기 행사를 시작한 이후 12일 만에 누적 걸음수 1억보를 달성했다며
어제 이를 기념하는 어신길 맨발 걷기 행사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신길 맨발 걷기 기부 행사를 시작해 누적 걸음수 1억 보를 달성하면 200만 원을 기부해 암 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풍덕초 학교 이름을 정원초등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 의회 김미연 의원은 최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 앞 연양동에 위치한 풍덕초등학교의 교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올해 정원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풍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되고 택지의 명칭도 연양 3지구로 변경됐는데 교육청이 최초의 택지 지구 명칭을 따서 학교 이름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활발한 타격과 안정된 불펜을 바탕으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박찬호와 소크라테스 등 주축 선수들의 부활이 팀 도약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에만) 타자 1순하며 9안타에 8득점. 지난 시즌 팀 타율 1위를 기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5연패에 빠졌던 기아가 지난주 4승 1패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건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소크라테스가 최근 5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등 지난해 보여줬던 5월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박찬호 역시 4월의 부진을 싣고 이번 달 4할이 넘는 높은 타율로 침체됐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야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우석, 고종우, 김호동 선수도 쏠쏠한 타격으로 때론 결정적인 수비로 팀 승리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른쪽 일색이었던 불펜은 이준영에 이어서 최지민과 김기훈 등 왼손 투수들이 가세하면서 환골 탈퇴했습니다. 특히 2년차 최지민은 지난주 데뷔 첫 승과 세이브를 챙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카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전으로 공동 4위 NC와 두산의 반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다음 달 군에서 전역하는 최원준과 간판 타자 나상범이 합류하게 되면 완전체 전력이 되고 다양한 전술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원식물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가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특별한 정원식물을 찾고 있는 가드너와 새로운 식물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K정원식물 플랫폼입니다. 올해 행사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37개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해 560여 종의 정원식물을 출품했으며 정원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원 해설사 현장 설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광양 금호도 일대 다중이용시설에 경관 조명이 설치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들여 백운 아트홀과 백운 플라자, 어울림체육관 건물 외부에 LED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조명을 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착공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도내 교사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유로는 수업과 관계없는 행정 업무가 27.5%로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교사 처우와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교사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중고등교사보다 3배에 달했습니다. 여수 지역 농가에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돼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에서 봄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열대 거세미나방이
옥수수 주요 재배지인 화양면과 돌산을 비롯 200여 헥타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전년 대비 한 달여가량이나 빨리 발견됐다며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방제 약제도 적기에 공급할 방침입니다.